다들 뭐야? 전부 롱패딩을 입고 있네? 진짜 에스키모 패션이네. 너무 웃겨. 한국인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냐? 뉴욕 맨해튼 한복판.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도시 속. 그 중심에 위치한 세련된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도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콜먼은 뉴욕에서 손꼽히는 실내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공간 설계와 주거 환경 개선에 열정을 쏟고 있었고, 각국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며 최고의 주거 환경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출신의 동료 건축가 민준이 말을 건넸습니다. 제니퍼, 한국 온돌에 대해 연구해 볼 생각은 없나요? 제니퍼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을 말하는 거야?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에요. 효율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아요. 제니퍼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중요한 건 실내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지. 굳이 바닥이 따뜻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에게 난방이란 라디에이터나 중앙 난방 시스템을 이용해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라면 현대식 난방 시스템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자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니퍼,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제니퍼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직접 확인해보지. 마침 그녀는 한국 출장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체류하며 한국의 건축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의 혹독한 겨울도 버텨온 그녀가 서울의 칼바람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제니퍼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주거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돌에 대한 설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돌이란 바닥을 데워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전통 난방 방식.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통해 열이 전달되므로 건조함이 적음. 현대식 온돌은 난방 효율이 높고 유지비도 저렴함. 제니퍼는 흥미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공기를 덮이는 난방 방식이 아니라 바닥을 데운다라? 효율적이라지만 뉴욕에서는 본 적이 없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겨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난 뉴욕에서도 한겨울을 버틴 사람이야. 한국 겨울쯤이야 문제 없겠지.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뉴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니퍼는 검은색 울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공항을 걸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은데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공항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굴을 후려치는 살인적인 칼바람. 순간 제니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뭐야, 이 바람은? 뉴욕에서도 한겨울을 보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얼어붙을 것 같았고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앞을 스치는 사람들. 다들 뭐야? 전부 롱패딩을 입고 있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체복이라도 된 듯 온통 롱패딩 천지였습니다. 제니퍼는 픽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하, 진짜 에스키모 패션이네. 한국인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냐? 그녀는 자신 있게 울코트를 다시 한번 여미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추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착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적인 나무 창살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고즈넉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분위기야. 한국 건축은 확실히 아름답네. 그녀는 한옥 내부를 둘러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춥지는 않네. 생각보다 견딜만한데. 방에 들어서자 창문이 꽤 두껍고 바닥도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 침대 위에 가볍게 몸을 기댔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 온돌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니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저녁이 되면서 방 안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공기 자체가 싸늘해졌고 바닥을 맨발로 밟자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창문이 열린 건가? 그녀는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는데도 발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의 한기가 이불을 뚫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젠장,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제야 제니퍼는 자신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딴 추위를 어떻게 버티고 사는 거야. 이러다 나 얼어 죽겠는데 지금이라도 온돌 난방을 켜야겠어.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온돌의 매력을 알게 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이불을 덮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입실하자마자 난방을 켜주세요. 저희 한옥은 전통 방식 온도를 사용하지만 바닥이 두꺼워서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는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 않았고 한옥 특유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창문을 통해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방 안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온돌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바닥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점점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바닥 난방 가동 중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로 마감된 바닥을 조심스레 맨발로 밟아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미지근하기는커녕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 온돌 왜 안 따뜻한가요? 검색 결과를 본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전통 한옥은 단열이 부족해 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또한 바닥이 두꺼울 경우 온돌의 열기가 전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니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럼 난 지금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방에서 자야 한다는 거야. 그녀는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계속해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젠장, 뉴욕보다 훨씬 춥잖아.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게스트하우스를 나선 제니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크서클은 짙게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인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자마자 다시 느껴지는 한국의 강력한 칼바람. 제니퍼는 몸을 움츠리며 어제 봤던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다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롱패딩 매장. 검색 결과를 확인한 그녀는 곧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종류의 롱패딩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따뜻한 패딩을 추천해 주세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품이 올해 가장 잘 팔리는 롱패딩입니다. 한국 겨울에 최적화된 디자인이죠. 제니퍼는 설명을 들을 겨를도 없이 패딩을 걸쳐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우, 몸 전체가 따뜻한 기운에 감싸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따뜻하잖아. 제니퍼는 가격도 보지 않은 채 결제를 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투자야. 그녀는 롱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온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닥 난방이 꼭 필요할까? 따뜻한 옷을 입으면 되잖아.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옷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온기의 차이를. 그날 저녁, 제니퍼는 한국인 동료 민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포근해? 그녀가 머물던 한옥 호텔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따뜻했고 차가운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한국의 겨울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니퍼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 이게 바로 온돌이야. 민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통해 열이 올라오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제니퍼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난방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열이 퍼지는 방식이라는 거네.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온돌은 공기가 마르지 않고 방 안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요. 제니퍼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옷을 껴입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야. 이 온기는 공간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야.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뉴욕에도 이런 난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도를 뉴욕에 도입하는 것, 과연 가능할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녀가 온도를 뉴욕에 전파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니퍼는 롱패딩을 단단히 여미고 민준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온도를 경험하려면 찜질방에 가야 해.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찜질방? 사우나 같은 곳인가?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하지만 여긴 온돌이 핵심이야. 바닥이 뜨끈뜨끈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지거든. 도착한 찜질방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자 다양한 찜질방과 황토방, 소금방까지 갖춰진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한국식 찜질방이야. 제니퍼는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들 바닥에서 자고 있네? 민주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바닥 자체가 따뜻해서 그래. 침대가 필요 없어. 제니퍼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온돌의 끝판왕이잖아. 그녀는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천천히 감싸며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면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어. 그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건강을 생각한 난방 기술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던 제니퍼는 온돌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온돌이 한국에서 언제부터 사용된 거지? 그녀는 전통 한옥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근처의 한옥마을. 그곳에서 한옥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온돌이 처음 등장한 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니퍼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바닥 난방을 사용했다고요? 전문가는 온돌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불을 떼면 연기가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며 바닥 아래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따뜻한 열기가 복사열로 퍼지며 방 전체를 데워주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며 한국의 주거 문화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니퍼는 바닥에 손을 대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바닥 난방을 써왔다는 거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문화야. 그녀는 현대식 온돌과 전통 온돌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 기술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좀 더 특별하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이 정말 대단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돌은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에도 어울릴까? 그녀는 온돌이 과거 전통가옥에서 시작된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인테리어나 럭셔리한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추천했습니다. 제니퍼, 온돌이 적용된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보는 건 어때? 제니퍼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온돌이 호텔에도 적용된다고? 응. 요즘은 해외 관광객들도 온돌을 경험해보고 싶어 해서 럭셔리 호텔에서도 온돌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 그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신식 온돌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제니퍼는 예상보다 훨씬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랐다. 모던한 디자인과 전통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호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이 객실은 최신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방입니다. 따뜻한 바닥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제니퍼는 짐을 풀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다. 와,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찜질방에서의 강렬한 열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포근해. 바닥 난방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니. 그때 옆방에서 한 외국인 투숙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프랑스에서도 본 적 없는 난방 방식이야. 다다미 바닥도 좋지만 온돌은 훨씬 따뜻하고 편안하네. 이게 한국식 난방이라고? 우리 호텔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 제니퍼는 순간 놀랐다. 온돌이 단순히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녀는 밤이 되자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이전 한옥 호텔에서의 끔찍한 추위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건 호텔 침대보다 더 편안한데? 그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도 이런 온돌 객실이 있다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 그녀는 온돌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호텔에서 온돌의 럭셔리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제니퍼는 마지막으로 온돌이 사용되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도 온돌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녀는 온돌이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건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돌이 적용된 재활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온돌은 건강에도 좋아요. 제니퍼는 병원의 담당 의사와 인터뷰를 하며 온돌의 효능을 들을 수 있었다. 온돌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이 온돌에서 생활하면 통증이 완화시켜주는데 효과적이에요. 또 따뜻한 환경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온돌을 활용한 온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니퍼는 병실을 둘러보며 바닥이 따뜻한 온돌 병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환자들을 보았다. 한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야 무릎이 덜 아파졌어요. 미국에서는 추운 바닥 때문에 겨울마다 무릎이 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제니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이런 난방 방식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 뉴욕에서도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겠어.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기술이야. 뉴욕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해. 뉴욕으로 돌아온 제니퍼는 곧바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야. 그녀는 온돌이 호텔, 병원, 요양원 같은 공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 온돌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기존 아파트 구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뉴욕의 아파트 바닥은 온돌을 깔기엔 너무 그리고 바닥을 개조하려면 비용 부담이 큽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할 텐데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에이터를 선호하고 온돌의 장점을 공감하지 못해요. 높은 초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온돌을 설치하려면 배관 공사, 단열 작업 등이 필요하겠죠? 이런 건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에요. 팀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니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말 가능할까요? 제니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바닥을 뜯어낼 수 없다면 제니퍼는 한국에서 봤던 최신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온돌 패널을 활용하면 돼. 기존 바닥 위에 얇은 전기 온돌 패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따로 보일러나 배관 공사가 필요 없어. 그럼 쉽게 설치하고 기존 난방과 병행할 수 있잖아. 제니퍼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전부 교체하는 게 어렵다면 온돌 패널을 이용해 기존 구조를 보완하는 거야. 팀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제니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욕에도 온돌을 퍼뜨릴 거야. 하지만 문제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에서 온돌은 너무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적지근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죠? 뉴욕 사람들은 바닥에 앉지 않아요. 온돌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제니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온돌 체험 영상을 편집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열어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욱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공기를 덮이는 난방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 최초의 온돌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제니퍼는 감격했습니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니퍼는 곧바로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돌 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무료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뉴욕 시민들이 직접 온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온돌을 체험한 후 점점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으니까 몸이 편안해지네? 침대보다 바닥이 따뜻해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쾌적한데? 특히 노인층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도 이걸 설치해드리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아도 감기 걱정이 없겠네요. 제니퍼는 체험자들에게 당신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듈형 온돌 시스템, 첫 달 100가구 설치 완료.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돌이 가정집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제니퍼는 상업용 공간에도 온돌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온돌이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좋은 점을 강조하며 병원과 요양원의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환자와 노인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덜해졌어요. 라디에이터보다 공기가 쾌적해서 좋네요.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바닥 난방을 통해 럭셔리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어요. 뉴욕의 유명 호텔 체인이 온돌이 적용된 VIP 객실을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바닥을 즐길 수 있군요. 제니퍼는 직접 병원, 호텔, 고급 주택 단지를 방문하며 온돌의 장점을 설명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이 온돌을 받아들이고 있어. 온돌이 점점 대중화되자 뉴욕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듈형 온돌이 설치된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 급상승. 바닥 난방이 가능한 고급 주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다. 뉴욕의 개발업자들이 제니퍼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축 아파트에도 모듈형 온돌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의 온돌 시스템을 기본 옵션으로 넣으면 어떨까요? 이제 온돌은 단순한 한국식 난방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뉴욕에 한국식 온돌을 도입한 여성, 제니퍼 콜먼. 그녀가 미국의 난방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했나요? 제니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경험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될 겁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는 차가운 바닥 대신 따뜻한 온돌을 설치한 집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뉴욕도 바뀌고 있어. 온돌이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 이제 그녀는 전 세계로 온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돌이 세계를 바꾼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넓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는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출발과 도착 정보가 계속해서 바뀌었고 터미널 곳곳에서 승객들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국의 여행객들이 저마다 여권을 손에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럽 국적을 가진 승객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럽권 국가의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심사관에게 추가 질문을 받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았고 심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긴 줄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오른쪽에 위치한 자동 입국 심사대. 이곳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승객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금발의 여성이 빠르게 자동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눈, 금발 머리, 우아한 분위기. 겉보기엔 유럽인 같았으며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민 여권은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 중국인 관광객들은 황당하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줄은 여전히 길었고 심사관들은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여성은 단 10초 만에 자동 게이트를 통과해 공항 내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로드리게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원래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 여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꿈꿔왔습니다. TV와 책을 통해 세계 곳곳을 보며 언젠가 직접 발로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되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여권만으로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었습니다. 쉥겐 비자를 신청하려면 은행 잔고 증명서 필요, 여행 일정표 필요, 왕복 항공권 예약 필수, 숙소 예약 확인서 제출, 추가 인터뷰 가능성 있음. 이걸 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더 강력한 여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대에 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 잠시 기다려주세요. 심사관은 그녀의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입국 거절이라도 되는 걸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럽 여권을 가진 승객들은 가볍게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공항 한복판에서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여행 블로그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여권, 세계 2위의 힘. 비자 없이 192개국 여행 가능.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으로는 수많은 제한이 따랐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다면 거의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 그녀는 단순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선택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리아는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정리정돈된 환경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항이 있다고? 그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긴 대기를 해야 할까? 심사관이 이것저것 질문하며 의심하진 않을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국 심사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자 심사관은 서류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마리아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추가 질문도 불필요한 의심도 없다고? 그녀는 이 작은 순간에서조차 한국이 자신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지키다니. 지하철에는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심지어 무료 책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배달음식 주문, 은행 업무,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까지. 그러나 그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국의 치안을 체감한 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에서 공부하던 마리아는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그대로 그녀의 자리 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였다면 이미 도둑 맞았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후 밤 12시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택시 타야 할까?
그러자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하철 타면 돼.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새벽 1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거리에는 혼자 걷는 여성들도 많았고 어느 누구도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되는구나. 이 순간 마리아는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사랑을 만나게 된 것은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그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메뉴를 읽지 못해 당황하고 있던 마리아를 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문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 그는 자신도 젖으면서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마리아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결국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귀화를 결정하였습니다. 귀화 절차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붉은 표지를 가진 여권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위에 새겨진 금색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에서 긴 대기를 해야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자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 여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여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 마리아는 손에 들린 붉은 표지의 여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금색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 해외여행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자 문제, 입국 심사대에서의 긴 대기, 추가 질문과 의심 어린 시선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한국 여권을 들고 유럽과 미국, 일본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 여권이 그녀의 여행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리아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비유럽권 승객들이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40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행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호텔 예약 내역을 보여주세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고 그녀는 항상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녀는 긴장된 손길로 여권을 스캔기에 올렸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심사대 앞을 지나면서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Welcome to Germany. 끝이었습니다. 단 10초. 줄도, 인터뷰도, 서류 검사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구나. 마리아에게 히드로 공항은 가장 나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아르헨티나 여권을 들고 이곳을 방문하다가 30분 넘게 심사대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왜 영국에 오셨죠? 관광입니다. 정확한 방문 일정과 재정증명 서류를 보여주세요. 심사관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오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의심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동 심사대의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Welcome to the United Kingdom.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심받는 외국인이 아니야. 미국 입국 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녀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가진 그녀는 ESTA-전자 여행 허가만 등록하면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네요. 와우, 한국 여권은 신뢰하죠. 그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Welcome to the US. 마리아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건 처음이야. 과거에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몇 주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녀는 특별한 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도쿄 하네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줄은 더욱 길었습니다. 그들은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동 게이트를 못 써요? 사전 등록된 여권만 이용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말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동 입국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단 5초 만에 일본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길게 늘어진 줄에서 여전히 대기 중인 중국인 관광객들과 자동 입국 게이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한국 여권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여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그녀가 한국을 처음 찾았을 때는 단순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 표지의 한국 여권, 금색으로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내 나라로 돌아온 거야. 그녀는 자신 있게 여권을 스캔기에 올렸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그녀에게 입국 심사는 단 3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긴장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출국장을 빠져나오며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그녀는 문득 3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여권을 사용했을 때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었지. 유럽을 방문하려면 쉥겐 비자를 신청해야 했고 승인받지 못하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 히드로 공항에서는 의심받으며 추가 심사를 받은 적도 있었잖아. 미국을 방문하려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해야 해서 엄청 긴장했었는데 공항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서고 불필요한 질문을 받아서 기분이 엄청 나빴었지. 근데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진 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 192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 가능하게 되었고 자동 입국 심사이게 뒤로 줄도 서지 않고 단 10초 만에 입국 완료할 수 있었지. 또 미국에서도 ESTA만 등록하면 인터뷰 없이 바로 입국 가능하고 공항 직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는 일이 되었어. 마리아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공항에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어. 자동 입국 심사는 너무 빠르고 편리해. 줄도 안 서고 바로 통과했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야. 솔직히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에서 내가 단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 마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한국에서 살기로 한 게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부모님은 살짝 울컥한 듯 보였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그리고 우리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할까?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다. 한국 국민의 불법 체류율이 낮아 세계 각국에서 신뢰받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며 한국 여권의 가치도 상승했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제한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여행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신뢰와 위상을 담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음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하얀 눈이 끝없이 쌓인 도로,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라플란드 지역.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레우토넨 가문은 핀란드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통나무집과 벽난로 난방을 유지하며 현대식 전기, 난방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우토넨 가문의 식탁 위에는 따뜻한 핀란드식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 감자 요리, 비트 뿌리, 샐러드, 그리고 식후에 마실 달콤한 글래기까지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의 가장인 알렉스 레우토넨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헬레나, 오랜만이구나. 연구 때문에 바쁘다더니 이제야 얼굴을 보네. 그러게요, 아빠. 딸 헬레나 레우토넨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헬레나는 핀란드 정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환경공학자로 최근까지 해외 연구 프로젝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녀의 오빠 에릭 레우토넨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여전하지. 이 벽난로와 따뜻한 나무 냄새. 핀란드의 겨울은 이렇게 보내야 해. 헬레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말을 꺼내야 할 타이밍일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헬레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이야기니? 어머니 마리아 레우토넨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에릭이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고 알렉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알렉스는 헬레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갑작스럽구나. 그런데 상대가 누구니? 헬레나는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승준이에요.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만났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에릭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뭐? 한국 남자라고? 마리아도 놀란 듯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헬레나야, 정말이니? 핀란드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헬레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승준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함께 연구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요. 알렉스는 묵묵히 딸의 말을 듣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라 너무 멀지 않니? 우리 가족과는 생활, 방식도, 문화도 모든 게 다를 텐데. 에릭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겨울 난방은 핀란드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야 해. 우리 가문은 수백 년 동안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왔어. 한국식 바닥 난방? 그런 걸 핀란드에서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헬레나는 가족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승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승준 씨는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난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온돌 시스템은 핀란드의 기후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그러자 알렉스는 더욱 엄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핀란드에 와서 우리를 설득하겠다는 건가? 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준 씨와 그의 부모님이 핀란드에 오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리아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만나보긴 하자. 하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알렉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한번 만나보자. 하지만 핀란드 가문에서 한국식 난방이 통할 거라고 기대하진 마라. 헬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핀란드 라플란드 공항.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활주로 위로 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승준은 두 손을 비비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제법 추운 편이었지만 핀란드의 냉기는 확실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뒤를 따라 아버지 이정호와 어머니 김민정도 내렸습니다. 김민정 여사는 팔짱을 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휴, 이렇게 추운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이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분들은 벽난로를 고집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온돌이 있다면 이런 추위도 문제없을 걸세. 그때 공항 입구에서 헬레나와 알렉스, 마리아, 에릭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준은 헬레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알렉스 앞에 서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렉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렉스는 단단한 얼굴로 승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준이 악수를 하자 알렉스는 순간 그의 손이 유난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풀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반갑네.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네. 그 뒤로 에릭이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준. 그런데 이 추운 나라에서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승준은 에릭의 의도를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도 겨울이 제법 춥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보내는 첫 겨울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핀란드식 겨울을 제대로 경험해 보시지요. 레우토넨 가문의 집은 전통적인 핀란드식 통나무 주택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승준의 부모님은 이국적인 분위기에 감탄하셨습니다. 나무로 된 집이라 그런지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마리아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벽난로 덕분이죠. 우리는 예부터 이렇게 겨울을 이겨내 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커다란 벽난로가 따뜻한 불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승준은 무심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역시 핀란드는 바닥이 많이 차갑군요. 에릭이 그 모습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꺼운 양말과 슬리퍼를 신지요. 바닥 난방이 없으니까요. 그때 김민정 여사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시는 건가요?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핀란드는 추운 나라니까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승준과 그의 부모님은 순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릭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맨발로 다닌다고요? 승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온돌 덕분에 바닥이 따뜻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알렉스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말하는 그 온돌이 우리 혹독한 겨울에도 효과가 있는지 직접 보도록 하지요. 이튿날 아침
승준이 여행 가방에서 가져온 이동식 한국식 전기 온돌 패드를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에릭이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기 난방 패드입니다. 알렉스와 에릭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테스트에 보기로 했습니다. 에릭은 벽난로를 피워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승준 담당은 거실 한쪽에 전기 온돌 패드를 깔고 바닥 온도 변화를 측정해 3시간 후 온도를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벽난로 난방은 불을 끄자 공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반면에 온돌 난방은 불을 끄고도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유지됐습니다. 에릭이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따뜻한가요? 마리아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공기가 따뜻한 게 아니라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 훨씬 포근해요. 에릭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체험하고 나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군요. 알렉스는 조용히 승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군요. 하지만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에도 통할지는 모르겠네요. 승준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난로와 온돌의 테스트가 끝난 후 승준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핀란드에서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릭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설마 이 집에 온돌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김민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벽난로는 분위기가 있지만 핀란드 겨울에는 온돌이 더 실용적일 거예요. 마리아는 깊이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지요. 결국 핀란드에서 온돌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우토넨 가문의 전통적인 통나무 주택, 벽난로가 자리 잡은 이 오래된 집에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알렉스와 에릭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바닥 공사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알렉스는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 가옥이다. 바닥을 뜯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 또 에릭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벽난로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두 번째 문제는 핀란드의 혹독한 기후였습니다. 핀란드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공업체 관계자도 걱정했습니다. 기온이 너무 낮아 배관 설치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자 알렉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승준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하는 일은 오히려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 승준은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 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온돌이 완성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을 철거하던 중 일부 마룻바닥 아래 오래된 배관이 예상보다 훨씬 낡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업체 관계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온돌 배관을 깔기 전에 기존 배관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이건 말이 안 되네. 우리 전통 가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걸 해야 한다고? 에릭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벽난로가 있으면 충분한데 왜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순간 핀란드 가족과 한국 가족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승준은 깊이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만약 원하신다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알렉스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미 온돌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바닥 공사는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에릭도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해보죠. 하지만 정말 효과가 없으면 전부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결국
공사는 계속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온돌 공사가 시작되고 핀란드 시공업체와 한국 시공업체가 협력하여 바닥을 뜯고 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이 너무 낡았습니다.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관계자가 예상치 못한 보고를 하자 알렉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바닥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배관까지 바꿔야 한다고? 에릭도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벽난로를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순간 핀란드 가족과 한국 가족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바닥 공사는 나중에라도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알렉스는 깊이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효과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네. 며칠 후 온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온돌을 올린 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셨지만 이내 정말 따뜻하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무덤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점점 따뜻해지자 슬리퍼가 필요 없겠는데? 라며 양말을 벗고 직접 걸어봤습니다. 알렉스도 밤이 되어도 바닥이 따뜻한 상태가 유지되자 표정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온돌과 벽난로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여보, 난방을 껐는데도 바닥이 계속 따뜻해요. 마리아가 신기한 듯 바닥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에릭도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네. 벽난로는 불을 끄고 나면 금방 차가워지는데 이건 다르네요. 이제까지 한 번도 벽난로의 단점을 생각해 본 적 없던 핀란드 가족들은 처음으로 새로운 난방 방식의 장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알렉스는 평소와 다르게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거실을 걸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양말 안 신으세요? 알렉스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그 순간 승준을 향한 알렉스의 시선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온돌이 깔린 거실에서 가족들은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핀란드 가족들은 식사도 대화도 모두 식탁에서 했지만 이제는 온돌 바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가 승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준 군, 처음엔 자네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어주었으면 하네. 승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핀란드의 전통을 고수하던 레우토넨 가문에서 한국식 온돌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돌이 깔린 레우토넨 가문의 집,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리아가 승준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 집도 한국집 같네요. 에릭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바닥이 차갑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벽난로보다 더 편하네요. 그러자 알렉스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난방 방식이 다르긴 해. 벽난로는 불을 피우고 관리해야 하지만 온돌은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온돌 덕분이 아닌가 싶군. 그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벽난로 근처에서만 모였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헬레나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데 이거 난방이야? 헬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식 바닥 난방이야. 한번 맨발로 걸어봐. 친구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모두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이런 난방 방식은 처음이야. 이거 핀란드에서도 도입해야 해. 이제 슬리퍼가 필요 없겠는데. 그 모습을 본 에릭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러자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진짜 대단한데? 그제야 에릭은 피식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도 변했나 봐. 며칠 후 온돌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저녁, 알렉스는 승준과 단둘이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알렉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준 군,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 기억하나? 승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처음 뵈었을 때 많이 긴장했습니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 자네가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네.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으니까. 승준은 조용히 경청하며 알렉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 준 걸 보니 이제는 확신이 든다네. 알렉스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승준 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 주게나. 그 말을 들은 승준은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온도를 통해 가족들과 가까워진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승준은 잔을 함께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순간 레우토넨 가문에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